안녕하십니까. 이루신문 심인석 기자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A씨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찍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실명이 그냥 확 공개가 돼버린 바람에 저는 이승규 씨 측에서 먼저 이렇게 입장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입장을 냈죠. 입장을 내면서 뭐 됐고, 그 다음에 거기 등장했던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 뭐 다 실명이 공개됐는데, 저희 방송에서는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세 분은 아직은 실명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아직은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성규 씨처럼 내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그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 첩보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선은 그냥 뭐 누군지 전 국민이 알고 있긴 하지만, 지금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. 23일 날 이성규 씨가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됐다는 얘기는 입건이 됐다는 이야기고,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걸 입건이라는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시작된다라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입건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사 단계인데, 그래서 뭐 내사를 입건 전 조사라고도 하는데, 일단 입건이 되면 이제 그 당사자는 피의자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되는 거죠. 이성규 씨는 지금 이제 피의자 신문이 돼서 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, 중요한 건 아마 또 이거 요즘 뭐 수사가 워낙 빠르게 진행돼 가지고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, 우선 간이시약 검사는 지금 알려진 걸로는 좀 대마초를 흡연한 걸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, 대마초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게 아닌 경우에 소변 검사에 안 나올 여지도 있기는 해요. 모발 검사까지 해서 결과 나오는 걸 보긴 해야 되는데, 모발 검사도 필로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대마초가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올해 초에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 나올 여지도 있어요. 왜냐면 계속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이제 마약 투약하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. 마약 투약하라고 계속 협박을 받아오다 지금까지 사건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. 이제 마약 검사에서 그 소변 모발 모두 음성이 나와버릴 경우에는 좀 애매한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뭐 수사를 임하겠다 다 얘기하지만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이성윤 씨 측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부분이 모발 검사에서마저도 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는 데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보이긴 하는데, 그건 뭐 좀 더 수사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. 이번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 두 가지예요. 첫째, 화려한 등장인물. 두 번째, 공갈 및 협박 사건.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틀인 것 같아요. 우선은 뭐 참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가수 지망생이 끼면 사건이 복잡해진다 찍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 PD가 뭐 누구 얘기야, 그 제가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길래 그 한아무개 씨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에도 같은 인물 일출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. 그런데 뭐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 하면 그냥 그분들이 되어버리는, 공식화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기긴 해요. 사실 지금 이 한남국의 씨를 가수 지망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. 지금 뭐 인플루언서 정도가, 그러니까 그 지난번 마약 사건 때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그게 마치 그 별명처럼 실제 연예인 지망생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한 하나의 그냥 호칭이 되어버린 것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우선 이제 이게 같이 모여서 했다거나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. 그런데 이승규 씨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뭐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다. 그러니까는 그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식으로 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그 이성규 씨한테 큰 여파를 미칠 것 같지는 않고, 만약에 정말 모르는 사이고 같이 한 게 아니라면 그럼 그 이번에 구속된 그 유흥업 실장이라는 여자분과의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, 그런 거라면 이성균 씨랑 관계가 없어지는데, 그럼에도 문제는 등장인물들이 이 유명한 그 뭐 황아무개 씨, 한아무개 씨, 그리고 작곡가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흥업소 관계자들이거든요. 그리고 또 이 마약을 한 장소가 그 구속된 실장 집이라는 거예요. 그 이제 마약도 마약이지만 여하튼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 갔다는 거잖아요. 이 부분도 굉장히 이성균 씨한테는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. 그러니까 이 뭐 유흥업소, 뭐 재벌 3세, 연예인 지망생, 작곡가 이런 것들이 화제성을 계속 키우면서, 사실은 연예인 마약 사건이 대마초의 경우에는 상습이 아니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
한번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도 뭐 필로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대마초는 약하다고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사건이 커지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성규 씨는 첫째 본인이 워낙 톱스타인데다가 두 번째 이 등장인물들이 화제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이성규 씨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.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입건돼가지고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 광고 벌써 다 내려갔어요. 이게 뭐 벌써 그 여론 재판에서는 유죄 확정 난 거예요 지금. 이런 부분 뭐 드라마도 본인이 하차해서 밝혀 드라마도 하차하고 뭐 200억 들인 영화는 지금 언제 개봉할지 애매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갈 협박 사건인 것 같아요. 저 이제 공식 입장에서 이성규 씨 측이 이제 공갈 협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뭐 돈도 뭐 몇억 원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마약 투약을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뭘로 협박을 당했는데 라는 부분에서 근데 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성균 씨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. 카드라기보다는 유일한 통로. 마약을 투약했는데 본인 의지가 아니었던 경우. 예를 들어서 담배라고 권해서 폈는데 대마초였다거나 뭐 이렇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마약을 하는 경우.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졌던 음료 사건이 그런 거였잖아요. 음료수라고 준 다음에 너 이거 마약이었는데 돈 내라. 이 협박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마약을 하긴 했는데 본인 의지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면 불리해지니까 그 협박 때문에 공갈은 이제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협박당하다 돈을 줬다. 그렇게 되면 이성균 씨는 마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면 뭐 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굉장히 가벼운 처벌일 테고 오히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성균 씨가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애매해지는 건 그 유흥업소 실장 집에 가서 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애매해지는데 그러면 왜 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갈 협박 사건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도 지금 인천지검에서 지금 인천경찰서로 내려와가지고 수사가 시작될 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공갈 협박 사건과 마약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지 뭔가 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주변에 그 연예부 기자들은 아무래도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겠죠. 저는 요즘에 뭐 현장 안 나가기 때문에 뭐 이승규 씨를 현장에서 보고 한 것도 되게 오래전인데 여튼간 근데 현장에 있는 요즘 연예부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있고 깜짝 놀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승규 씨는 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 연예부 후배 기자들이 많더라고요. 그만큼 참 이미지가 좋았고 이승규 씨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때문에 한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도 다 아는 그런 배우인데 뭐 하여튼간 중요한 건 연예인 마약 사건이야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 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에 너무 대한민국 마약 관련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 시절에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건 되게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이 현실에서 여전히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왜냐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일 때는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얘기를 마약 뉴스를 듣고도 본인들은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한테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아요.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.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게 일반인들의 마약 접근성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연예인들이 마약을 절대 피해야 하고 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마약 뉴스는 제가 기자 막 몇 년 전에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으니까 부디 연예인들이 이런 뉴스에 나오지 않고 마약 근절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